23년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목차 부동산 금융 종합면. 부동산부터 영등포 개발 가능성 높아 매력, 서울 대체, 광명 안양도 주목, 시장 불안하다고 현금 보유 안 돼, 서울은 여전히 공급 부족,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도 높아지는 조합원 분담금에 재건축 재개발 차질 불가피, 새 아파트 인기 계속될 것, 강남 올해 1만 가구 공급, 무주택자에게 좋은 기회. 인플레이션이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지금 투자 시장이 불안하다고 현금으로만 보여야만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해칭이 가장 강력한 수단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인 김재경 토니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서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며 통계청에서 개발한 지표인 주택 보급률이 100을 넘겼다 해도 비선호 주거 형태인 반지하 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서울 등 핵심 지역 구도심의 주택 노후도가 심한 데다가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2차 정밀 안전진단도 사실상 폐지됐다. 규제 완화로 재건축 재개발 붐이 일어나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김 소장의 주장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조합원 분담금이 관건이라며 재건축 과정에서 몇억 원대의 분담금 이슈로 사업의 차질을 빚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했다. 무주택자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며 서울, 개포, 반포, 방배 등을 합쳐 올해만 1만 가구가 넘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만큼 강남권 부동산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무주택자에게 전용 59제곱미터 이하 강남 입성하거나 저렴한 전세 살면서 용산 강남 신축 단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노리기 추천했다. 정 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고금리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새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며 꼬마 빌딩이나 상가 투자를 권한다고 했다. 서울, 세종, 대구 반토막 아파트 속출, 고점 대비 반값 거래에 잇따라 21년 10억에서 이달 5억, 전국 아파트값 1년 새 17% 하락, 서울 노원 도봉 20%대 떨어져 집값 바닥대 더 빠진다 분분. 세종, 인천, 대구 등에서 고점 대비 50% 떨어진 그야말로 반값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불과 1, 2년 전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의 거래가 이뤄질 정도로 시장이 급냉한 것이다. 경매 시장이 아닌 일반 매매 시장에서 반값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일각에선 집값이 바닥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세종 한솔동 천마을 3단지 퍼스트 프라임 저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이달 초 5억 1천만 원에 거래됐다. 세종에선 주택형을 가리지 않고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소담동 시샘마을 8단지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전용 98제곱미터는 지난 10일 최고가 14억 9,500에서 21년 12월 보다 47% 떨어진 7억 9천만 원에 매도됐다. 인천과 대구에서도 반값 아파트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송도동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1일 5억 9천만 원에 팔렸다. 1년 전 세운 신고가 12억 4,500만 원, 작년 2월에 반값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 입주하는 서구 백석동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프로듀어 2단지 전용 면적 100일 분양권도 2020년 12월 13억 9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6억 9천만 원에 팔렸다. 대구도 그렇고 일부 지역에서는 반값 아파트 거래 이후 가격 반등하면서 바닥 신호라는 얘기가 나온다. 다정동 세종 이편한 세상 프로듀어 84제곱미터는 지난달 말 신고가 11억 2천만 원, 20년 11월보다 84% 내린 5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후 5건 매매 계약 모두 6억 원대 후반에 체결됐다. 아직 바닥을 논하기엔 성급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경희 부동산 R114 소속연구원은 인천과 대구 등은 올해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바닥 다지기인지 추가 하락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며 한동안 단지별로 큰 편차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월 전국 아파트값 작년 대비 17.2% 하락. 서울 내에서는 도원구와 도봉구의 아파트값이 1년 전에 비해 각각 20.4%, 20% 떨어져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강동구 마이너스 19%, 구로구 마이너스 18.9%, 양천구 마이너스 18.9%, 금천구 마이너스 18.4% 등 서울 평균 마이너스 16.6%보다 큰 내리폭을 나타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올 들어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으로 일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이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섣부르게 시장 회복세를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삼성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용인 동탄2 들썩, 4억 이하 물건 사라져, 동탄2 1순위 수혜지, 예정지 반경 10km 내 오산 평택도 관심 미분양 해소 기대, 하이닉스 용인 사업장 보상 문제로 지연. 사업 속도 낼지 주목. 인터넷에서 매물을 보고 당장 계약금부터 내겠다는 매수 전화가 오는데 4억 원 이하 물건, 조형면적 84제곱미터는 모두 사라졌어요. 지난 1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업 이편한 세상 한숲시티 인근 한숲 명품 공인 관계자는 며칠 사이 매물 호가가 수천만 원씩 뛰었다고 이같이 전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올 수 있겠죠. 들어올 수는 있겠는데 나중에 한참 뒤니까 미리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 근데 주가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비메모리가 올라오는데 이거는 당장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투자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부동산에서 약간 주식으로 좀 단기를 탔는데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가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직접 수혜지인 용인시 남사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정부 발표 직후부터 주택 상가 토지 공장 등을 가리지 않고 사겠다는 문의 저하가 밀려들고 있다. 인근 부동산 경매 물건 만약에 나오면은 거의 경매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투자자의 관심은 남사업과 붙어있는 화성 동탄2 신도시로 쏠리고 있다. 여기는 화성 동탄2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거리겠죠. 토지 매입은 아니고. 다음 주차장 돈댄의 최저 입찰가액 9배 낙찰도 주차장 임차권 경쟁 입찰 후권 대전 진주 등 공영 주차장 1년 임차권 낙찰가격을 급등 서울 마포 한강공원은 24.3억 100만원대 소액 투자도 가능 수익률 10에서 20%면 양호한 수준. 서울 주요 지역 주차장의 수익에 반토막 났다는 방역 규제 완화로 지난해 말부터 차츰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완화에 힘입어 공영주차장 임차 사업의 인기를 끌고 있다. 입찰 문턱이 낮은 데다 소액 투자도 가능해 최근에는 임차권이 최저 입찰가의 8에서 9배에 낙찰되는 등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 한강공원 제2지역 2년 임차권이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다. 올 1월 낙찰자 결정된 이 주차장은 최저 입찰가 7억 4,500만원보다 3.26배 높은 24억 2,870만원에 계약됐다. 공영주차장 임차권 공매의 가장 큰 인기 요인은 문턱이 낮다는 것이다.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대지를 매입해 공사를 하거나 주차 전용 건축물을 만들거나 준공된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임차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물건은 지역 중개업소에서 나오는 경우가 드물고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임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반면 주차장 공매에는 모두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온비드에서 입찰할 수 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주차장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지방에는 월 임대료가 100만원보다 적은 곳도 많다. 예컨대 진주시 경찰서의 1공영주차장은 1년 임차권은 1062만 7,100원으로 월 임대료가 약 88만 5,600원이다. 유찰을 반복한 물건은 임대료가 더 낮아지기도 한다. 공영주차장 임차권은 1회 유찰될 경우 최저 입찰가가 유지되지만 유찰 2회차부터는 최초 가격의 90%, 80%, 70% 선으로 떨어진다.
이주연 지지옥수전 연구원은 규모가 큰 주차장은 기업과 전문 업체에서 주로 입찰하지만 작은 주차장은 지역 이해도가 높은 인근 거주자들이 낙찰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수익률 10에서 20%면 양호. 다만 입찰하기 전 수익률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주차장 전문 컨설턴트 김영덕 덕스 파킹 스토리 대표는 적자가 발생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매입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는 공고문을 통해 우선 낙찰되고 보자는 생각에 현실을 무시한 높은 가격에 응찰해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무인 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 민원에 대항할 수 있는 콜센터를 계약 전에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공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 요금과 운영 시간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경제금융 주식, 위기에 믿을 건 현금뿐. H&M, 하나, 기아에 쏠리는 잉여현금 흐름 우수기업 H&M 잉여현금 흐름 7.5조 보유. GS 대한항공도 조단위 현금, 체력 좋아야 신규 투자도 가능. 전문가 영업이익률도 따져야. 증권가에서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한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파산과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CS 부실 등 이딴 위기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전문가들은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보유 현금이 많은 기업일수록 위기에 강할 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에도 적극 나설 수 있다고 분석한다. 올해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IT, 하드웨어 등으로 평가됐다. 이제만 하나증권연구원은 잉여현금 비율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또는 상승할 수 있는 업종에서 주도주가 나타날 것이라 내다봤다. 두 번째, CS뱅크란 막았지만 코코본드 수요 사라질걸. 휴지 조각된 170억 불 코코본드, 안전자산 채권에 대한 공포 확산. 유럽은행 AT1 채권값 모두 하락. 자본학층 어려움 겪을 가능성. 핑코 등 글로벌 기관 손실 입어. 그래서 코코본드는 조건부 자본증권을 의미하는 거고, 글로벌 투자은행 IB, 크레딧 스위스 CS가 UBS에 인수되면서 뱅크런 확산을 막았다. 그러나 이제 뱅크런, 본드런, 연쇄 채권 매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크레딧 스위스의 코코본드, 조건부 자본증권 170억 달러치, 약 22조 원이 휴지 조각이 된 여파다. 골드만삭스는 코코본드 수요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관측을 내놨다. 2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이치방크와 바클라이스, UBS, HSBC 등 유럽은행들의 AT1 채권 가격은 동반 하락했다. AT1 코코본드의 일종으로 유사시 생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지만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채권자가 주주보다 우선이라는 믿음이 깨지면서 번드러는 경고가 나온다. 신용 분석기관 사리아의 울프강 펠릭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화가 난 채권자들이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다른 유럽 대형 은행들로 달려가고 있다고 했다. 골드만삭스는 코코본드 수요가 영구적으로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코코본드의 위험성을 체감한 투자자들이 쉽사리 재투자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글로벌 소송전 예고. 크레딧 스위스 코코본드를 보유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의 손실이 크다. 다음 UBS 위기에 CS 품었지만 아시아 증시 약세. 어디서 또 터질지 몰라. 막판까지 인수금액 충돌. 스위스 중재 나서요. 4.2조 원의 협상 극적 타결. 줄도산 공포 일단 진정. 페드 긴축 기조 유지 예상. 0.2%포인트 인상 확률 64%. 금융 시스템 불안 여전. 홍콩 등 아시아 증시 하락세.
위기설에 휩싸였던 글로벌 은행이 잇따라 새 주인을 찾고 있다. 전 세계를 금융위기 공포에 몰아넣은 세계적인 투자은행 IB 크레딧 스위스는 UBS를 매각이 확정됐다. 은행 위기설은 어느 정도 잦아지게 됐다. 하지만 은행주 투매로 홍콩 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위스 1위 은행인 UBS는 19일 크레딧 스위스를 30억 스위스 프랑 약 4조 2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인수가액은 지난 17일 크레딧 스위스 종가 기준 시가총액 74억 3천억 스위스 프랑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번 거래로 위기세를 진화하려는 스위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중지로 이루어졌다. 스위스 중앙은행 SNB는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대 1,000억 스위스 프랑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월요일 글로벌 증시가 열리기 전에 위기세를 잠재우기 위해 인수 협상은 긴박하게 이루어졌다. 블룸버그는 아시아 시장이 열리기 전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 동안 공적인 협의 끝에 인수가 결정됐다고 했다. 이로써 167년 전통을 지닌 크레딧 스위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851년 스위스 철도 시스템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된 크레딧 스위스는 세계 9대 IB로 성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몰락하기 시작했다. 21년 영국 그린실 캐피털과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 빌 황의 아케고스 캐피털에 대한 투자 실패는 결정타로 꼽힌다. 한때 1조 달러 이상이었던 크레딧 스위스의 자산은 현재 5,800억 달러로 UBS의 절반 정도이다. 은행 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 금융 시스템에 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 돌발 사태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날 홍콩 항생지수는 장중 3% 이상 떨어졌고 2.20% 하락 마감했다. 크레딧 스위스 채권을 제대로 사용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스탠다드 차터드와 HSBC 홀딩스 은행주가 6% 이상 하락한 영향이다. 하락을 했지. 두 번째, 물가 잡기, 금융 안정, 파월 줄타기, 일간은 이번이 마지막 인상. 미 기준금리 5%, 2007년 이후 최고 수준, 빅스텝 없지만 피벗도 사라져. 인플레 고려하면 빅스텝 밟아야. SVB 발, 금융 불안의 동결도 검토. 페드 베이비 스텝 절충점 택해. 최종 금리 중간값 5.1% 낮춰. 연내 금리 인하 시나리오 없다. 한 번 더 금리 인상 언급했지만 시장은 의심. 사실상 긴축 종료. 페드는 22일 기준금리를 0.25% 올린 것은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동시에 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 된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0.5%포인트 인상해야 하고 은행 리스크를 감안하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 고민 끝에 절충점으로 베이비 스텝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페드의 이런 줄타기가 성공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은행 파산이 금리에 영향.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은행발 위기부터 거론했다. 그는 지난 2주간 일부 은행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했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면 은행에 대한 신뢰가 약화돼 전체 은행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데이터가 예상보다 강해 기준금리를 더 많이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서 시작된 은행 위기가 상황을 바꿨다는 얘기다. 파월 회장은 지난 2주간의 사태로 금융 여건이 긴축적으로 변한 게 사실상 금리를 한 번이나 그 이상 올린 것과 같은 영향을 줬다며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다고 드러났다. 파월 회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다. 그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면 인플레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연내 금리를 인하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장은 이 같은 발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발언 수위가 이전보다 약해졌고 은행발 위기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수차례 인정했기 때문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페드가 몇 주 전 예상했던 것보다 최종 금리 수준을 낮췄기 때문에 긴축 종료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며 6월 FOMC 때 금리를 0.25% 올릴 것이라던 기존 예상을 금리 동결로 수정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봤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5월과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가장 커졌다. 이후 7월과 9월에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시장 참가자들은 예상했다.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을 연착륙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했다. 역시 동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과 2월 실업률 모두 좋게 나왔지만 이번에 성장률과 실업률 전망치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큰 폭의 경기 둔화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페드는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고 다른 도구로 은행 위기를 잡을 생각이지만 현실에서 두 조각을 쉽게 분리되지는 않는다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줄타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